안녕하세요.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홍주만 FA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주만 FA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오늘 수능 날이죠. 그래서 역시나 날씨가 좀 추운데요. 좀 밖에 눈도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은 언어 영역 시험 시간이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간절하신 분들은 학부모님들이겠죠.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처럼 아주 좋은 성적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 이야기와 백주 산업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해 종합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3,400선 위에 안착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제 0.59% 상승한 3,430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밸류에이션과 정책 호조로 인해서 은행 섹터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류, 관광, 보험 등의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제가 어제 실적 중심으로 남은 투자 기회 좀 잡아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내년에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기술주, 소비주, 환경보호 관련주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한 은행, 보험주의 실적 개선도 예상되니 이 부분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오죠. 이 고배당 관련주도 잘 살펴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천증시도 오랜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심천증시도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2000선이 깨지고 아직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날에 2.78%나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1920선까지 내려오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요일의 하락을 좀 말씀드리면요.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대형주로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심천에선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또한 차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차신주는 상장을 했지만 아직은 배당을 하지 않은, 그리고 주가가 얼마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종종 좀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날 오련전자 등 차신주들이 줄줄이 하한가를 가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심천증시는 지금의 조정 구간만 잘 넘긴다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된 실적 개선주, 우량주, 기술주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 심천증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좀 중국 산업에서 하나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백주 산업 이야기입니다. 중국 증시의 대장주 중 하나인 귀주모태주는 지난 금요일에 무려 5.8% 가까이 장중에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제도 거의 4%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귀주모태주의 주가가 좀 변동이 좀 심해진 상황인데요. 이 배경에는 중국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이 귀주모태주의 주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주가를 고평가되어 있다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신화통신은 이성적으로 모태의 주가를 대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통해서 주가가 좀 높은 것을 좀 비판하면서 투자 의견을 투자자분들은 재평가해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 귀주모태주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거기에 신화통신은 귀주모태주가 주류가 아닌 마치 액체 금을 파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의 장세는 좀 느린 황소 주기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귀주모태주의 주가는 과거에도 여러 번 좀 거품 논란,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정부의 반부패 척결 캠페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주가의 하락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주모태주는 올해 들어서 무려 118%나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때 719위안의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유에는 귀주모태주의 순이익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가계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백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많이 증가했고요. 또 후강통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귀주모태주의 주식을 많이 사면서 시장을 과열시킨 탓도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귀주모태주의 10대 주주 중 4군데가 오펜하이머 펀드 등 4군데가 외국계 투자자였습니다. 거기에 지난 15일에 골드만삭스가
귀주모태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무려 30%나 상승시키면서 좀 시장에 기름을 부은 거죠. 더 시장을 과열시켰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물론 귀주모태주도 주가가 너무 이런 급등세를 보이자 좀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에게 이성적인 투자를 해라. 이런 투자 견해와 목표 주가는 우리의 회사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다. 같이 투자를 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주모태주의 사태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국영통신사가 특정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중국 당국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출렁이는 종목들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귀주모태주의 주가 하락은 좀 주식시장에 대한 당국의 시각을 나타내는 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제껏 어떤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위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제어를 해왔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은 직접적인 종목 언급을 하지 않고 몰래 주식을 샀다가 몰래 팔면서 이렇게 시장을 컨트롤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당 대회 때 증시가 너무 과열되면서 오르자 대형주들을 국부펀드는 매도하면서 시장을 컨트롤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귀주모태주 특별 종목을 언급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이 말은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주가가 오른 종목들은 현재 경계를 하고 있다. 즉 중국 정부는 현재 증시의 리스크 관리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자산관리 규범도 발표하면서 좀 금융 규제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와 같은 증시 폭락 사태를 막으면서 시장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정부는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지금 너무 주가가 과열되어 있거나 혹은 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피하시고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개선되며 이익 성장성이 증가하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저평가 기업을 탐색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안정성을 좀 더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평가 종목들은 지금 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주 섹터는 더 이상 투자하기 어려운 섹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 백주 업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좀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각 증권사에서 여러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주모태주를 비롯한 백주 업종을 합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점이 이번 회복 장세에서 각 백주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성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혁신을 했는지 저희는 이 부분도 확실히 알고 짚어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4분기에는 백주 시장의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내년도 춘절이 있죠. 그를 위한 백주 수요, 그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프리미엄부터 중저가 제품까지 이제는 3, 4선 도시의 경제 능력이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까지 좀 백주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쟁도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정방에서 초고가 백주인 수정방 포레스트 그린을 출시했습니다. 이 술은 고급이 아니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초고급, 더 고가의 술입니다. 이 고급과 최고급 시장의 백주 시장이 좀 많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업종 관계자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이익률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회사의 마케팅, 다양한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 시장에 더욱더 새로운 변화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백주 산업은 2020년까지는 호황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의 백주 시장은 치열한 고성장을 통해서 좀 성장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성장은 당분간 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떤 좀 중국 정부의 개입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 등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니 그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히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백주 종목이죠. 올해양액은 계속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 종목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BOE입니다. BOE 지난 화요일에 저희 김민아 FA가 각 스마트폰 회사들과 납품 계약 체결 등 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드렸죠. 거기에 저는 좀 하나 더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바로 이 글로벌 IoT 시장의 진출입니다. BOE는 데이터 교류 및 인류 건강을 위한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회사로 이번에 주요 발전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IoT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것인데요. IoT와 인공지능을 주력 산업으로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판매,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스마트 산업을 운영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합비, 소주, 중경 등에서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제홀딩스를 인수하면서 차량 탑재 인공지능 분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하나 좀 더 특이한 점은 좀 데이터 의학 및 빅데이터 의학을 기초로 의학, 생명과학을 좀 인공지능과 연결해서 그 부분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BOE의 이런 노력은 좀 인공지능 IoT에서 새로운 이익 창출 분야로 좀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 노력이 충분히 앞으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BOE는 디스플레이 사업만으로도 잘 나가고 있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했죠. 거기에 이 IoT, 인공지능 사업까지 합쳐진다면 더욱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BOE는 중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빼먹으면 절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종목이니 계속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중국장의 변동이 좀 심했죠. 이 변동성을 너무 무서워하지만 마시고 오히려 투자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좀 액티브 운용의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홍주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